하겠습니다. 알겠죠? 전세권. 자, 그럼 여기요. 전세권 한번 봐봐. 여러분 전세권을 보면 전세권이 항상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1억을 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을요. 설정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여기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세권이 되어 있죠? 이 전세권은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계약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용익 권능은 언제까지냐? 존속 기간 동안 이렇게요. 존속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여기는 담보죠. 처분하죠. 그래서 존속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해. 우리가 전세권을 뭘 한다? 점유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죠. 이 전세권의 사용료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의 사용료를 전세금의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차는 차임을 직접 지급하지만 우리 전세금을요, 우리 갑에게 1억을 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갑이 받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요. 그런데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호텔에요, 오후 4시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아침 10시에 나오죠. 그러면 10시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뭐다? 호텔을 1박을 하면은 그것은 10시까지단 말이죠. 그럼 10시가 지나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카운터에서 뭐가 오기 전까지 프런트에서 콜이 오기 전까지, 알겠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콜이 와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한단 말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단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을은요 전세금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죠. 반환하지 않으면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서 대금에서 뭐를 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죠.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담보 권능이죠. 우리가 담보 물권의 경우에 한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을 말한다? 담보적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전세권은 그러면 담보 물권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용익 권능이 99%죠. 담보 권능이 1%예요. 왜냐? 우리가 존속하는 동안 우리는 전세권 그러면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전세권이니까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그것을 존속기간 동안 하는 거죠. 존속기간 동안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용익 권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전세금을 뭘 한다? 반환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전세금 반환하죠. 이 반환하는데 보통은 경매를 하지 않죠. 그런데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한다?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차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해서 전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존속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용익권능과 담보 권능이고 이것은 어디에도 있느냐? 그것은 임대차에도 판례가 똑같다고 그랬어. 임대차에서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죠. 보증금. 알겠죠? 그랬을 때 판례가 뭐라고 했다? 그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전속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재가 5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1일이라는 것은 전속 중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속 중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했었는데 지역권을 할 때 뭐를 했냐면 여기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그다음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요역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고 기억나나요? 방금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역지에서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에는 뭐가 있다? 전세금에는 전세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긴 한데 장차
장차가 언제냐?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뭐를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를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장차.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면 여러분 10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 아니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뭐만 받으면 돼? 전세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전세권은 전송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없는데 뭐 분리 양도가 뭐가 필요가 있어. 전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1억을 주고요. 이 사람을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 말이에요. 설정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외 건물이죠. 가외 건물에 의뢰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플러스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것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런데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이나 또는 근저당권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권 담보대출을 가죠. 돈 1억을 빌려주고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죠. 1번.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요.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에다 뭘 한다?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류 등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저당권자에게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설정자가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다 이 말이죠. 압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요, 갑은 을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러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상대방을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으로 빠뜨려야 돼.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은 갑한테 자신의 목적물을 인도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 그래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러면 채무불이행. 그래도 전세금을 안 주면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갑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목적물을 반환받았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받았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임대차예요. 이런 임대차는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임대차는 경매권이 없거든요. 경매 청구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를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강제 경매, 판결문에 의해서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건물의 일부요. 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건물의 일부 3층짜리인데 1층만 전세를 했단 말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있고요.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뭐가 됐다? 멸실이 된 경우가 있고요. 멸실. 그 다음에 누구 잘못으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뭐가 된다? 멸실이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데 특히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죠.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인데 내가요 1층만 내가 뭘 했다? 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1층만. 그럼 어때요? 경매를 청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전부를 경매를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머지 부분에 경매를 못한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뭐를 한다? 이때요, 전세권은 그 부분만큼의 전세권이 뭐가 된다?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 부분만큼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가분성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만 소멸한다. 또 한 가지가 어디가 있어? 오케이,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이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불가분성의 예외이다. 그 다음에 전세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죠. 전세권자.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전세권자는 손해를 뭐를 한다?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게 여러분요, 전세권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비용. 알겠죠? 이러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것들은 전문 보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전세금은.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를 해야 되고, 목적물의 인도인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안 줘도 된다. 자, 두 번째, 전세금이다. 전세금은 금전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월세 차임은 금전 이외의 대체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이때의 전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고,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가름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란 말이죠. 용익물권이니까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에 가름했어도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뭐냐? 그 집에다가 전세권만 해놓을 요량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경우는 전세권이다, 아니다. 임차권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차보호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액 임차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단지 뭐만 했다든가요? 단지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는 경우,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못 받아? 전세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으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가름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 나머지는요, 책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자, 134페이지요. 여러분 전세권에 나와 있죠? 전세권은 여러분요, 그 출제 빈도표를 한번 봐봐. 출제 빈도 27, 26, 25, 24, 23, 22, 21, 20. 안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전세권자는 줄고 전세금을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 거기다 뭐라고 쓰냐? 거기다 써. 지상권, 지역권은 무상원칙. 왜냐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세 가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무슨 말이 없어요?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없다고. 그런데 전세권은 무슨 말이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야, 부동산인데 거기다 써. 토지하고 건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오직 뭐만 돼요? 토지만 돼, 토지만. 지지니까, 토지만. 그런데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야.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지역권 X.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지상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알겠죠? 점유하여 부동산이 줄고 용도에 쫓아. 그것을 만나 목적의 한정성이다. 이렇게 목적의 한정성 이렇게요. 거기다 옆줄 긋고 지역권 X죠. 이러면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아까 우리 지역권은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한정되지 않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 줄고 그것을 용익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사용자하고 용하고 수익할 때 이걸 따서 용익권능이고, 그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 줄고 부동산 전부에 동그라미하고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액 줄고 우선 변제 받을 권리할 때 우선 변제 권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동그라미하고 경매는 나머지 부분 X. 경매는 나머지 부분은 안 돼요. 그런데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줄고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줄고 용익물권적 권능은 두 번째 줄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임대차. 이름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제3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채권자만 전세권자가 돼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돼. 채권자만 근저당권자가 돼. 채권자만 뭐가 될 수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돼. 그래서 이러면 채권자가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고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란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돼. 가등기 담보권자.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채권자가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돼.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합의라는 말이 있어야 돼, 합의. 그래서 그럼요, 갑과 을과 병간의 합의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줄고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의 합의. 여기서 보면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그래. 돈을 빌려주니까.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보증금 준 거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3자한테 제3자 명의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을 하고 기존의 채권이죠. 하려면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좀 있으면 우리가 저당권자 가면 나오고 근저당권자 가면 나오고 가등기담보 가면 계속 나와.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으면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 중요하다? 제3자. 이러면 148페이지 봐봐. 148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거기 2번이라고 나올 거예요. 148페이지 여러분 혹시 2번 나왔어요? 나왔죠? 거기 봐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동그라미 2번.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데 대해서 줄고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간의 합의. 줄었어요? 합의가 있으면 세 번째 주면 끝에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혹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줄 긋고 그 다음에요 157을 보란 말이죠. 157페이지 봤어요? 그럼 157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거기 157페이지요 여러분 특질이라고 되어 있나요? 특질의 2번 봐봐. 2번 특질의 2번이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채무자가 아닌 뭐라고 했죠? 제3자를 거기 되어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만약에 저 근저당권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갑과 을과 병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과 을과 병.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를 할 수 있다. 저당권자를 할 수 있다. 전세권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나오니까 이렇게 각각 나온 것을 다 암기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딱 암기하면 돼. 알겠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딱. 다시 앞으로 오셔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전세금 봐봐요. 전세금 여러분요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1번이에요. 첫 번째 끝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 알겠죠? 특약은 무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왜? 전세권은 뭐니까? 용익 물권이니까 이렇게. 알겠죠? 용익 물권이니까 이렇게. 2번도 똑같은 말인데요.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 거기 줄고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말은 바로 그 후에 기존의 채권을 전세권으로 가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요. 3번 최근에 다른 국가고시 나서 목적물의 인도 동그라미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했죠.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이 성립 줄거. 전세권이 성립. 봐봐 여러분요. 그러면 전세권이 항상 뭐를 얘기하냐. 여기 봐봐. 전세권은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된 것만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가 안 된 것은 뭐라 한다?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그것은 월세하고 똑같아.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등기가 된 거면 전세권이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 대항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래서 을이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줘.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신소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전세권이 성립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 전세권이 성립, 다른 말로 등기, 다른 말로 대항력이 있다. 그러고 나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줄 것이고 양수인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신소유자, 양수인. 세 번째 줄 신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종전소유자, 바로 옆에 종전소유자는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면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전세권은 전속기간이죠? 이런 봐봐. 전세권은 또 어떻게 되냐면 전속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전세권의 최장 전속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전세권은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있어. 왜 부동산이니까. 토지는 0부터 10년이고 건물은요 몇 년? 1년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뭐란다? 이것을 최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요. 최장하고 최단하고 둘 다 규정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요. 지상권은 뭐만 있어요? 지상권은 최단만 있어요. 최단만. 영구무한은 법에 놓고 판례가 영구무한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아예 전속기간에 말이 없어. 지역권에는 전속기간에 규정이 없어. 지역권은. 알겠죠? 그러니까 최단도 법에 있고 최장도 법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자, 두 번째. 건물 전세권의 경우 뭐가 있냐?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있어. 법정갱신. 이런 법정갱신은 법에 의해서 갱신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어도 대항을 해.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두 가지가 중요해. 토지에 없는 거 있어. 건물에만 있는 것. 첫 번째, 최단 전속기간 1년. 건물에만 있다. 법정갱신, 건물만 인정. 토지는 법정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전속기간이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줄고 그것을 최장 전속기간 이렇게. 그런데요,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줄고 10년이 넘은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무효의 특칙. 여러분요, 환매, 부동산 환매는 5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그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원래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해야 돼? 전부가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얘기해. 최단.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다서 토지 X라고. 토지는 절대 안 돼.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1년. 그래서 건물만 1년이다. 그 다음에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자, 그 다음 봐봐. 312죠.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러니까 뭐는 빠져? 토지는 빠져. 토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박스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딱 거기만.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자 옆에다 써 전세권자 X. 왜 전세권자 X라는 말을 쓰냐? 여러분요, 주택 임대 차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1개월 이런 말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에는 전세권 설정자만, 전세권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든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가 된다? 전속한 것으로 갱신이 돼.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맨 끝에, 세 번째 맨 끝에 전, 한문으로 써있죠? 한문,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뭐란다? 다시 한 걸로 본다?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법정 갱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은 동일합,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 써. 주택 임대차 옆줄 긋고 2년. 주택은 존속 법정 갱신되면 몇 년을 본다? 2년. 상가 임대차 옆줄 긋고 1년. 했어요? 또 써.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는 1년. 또 써. 민법의 임대차. 민법 임대차 옆줄 긋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두 개예요. 어디다? 건물 전세권하고 민법의 임대차하고.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줄 긋으시고 법정 동그라미, 법정. 그것은 첫 번째 끝에 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말이 가장 중요해. 등기를 하지 않고도. 맨 끝에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대항력이다. 대항력. 제3자한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 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등기 없이도가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서 우리가요,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죠? 312조 맨 끝에 거기에서 줄을 밑으로 주르고 313조로 주르고, 그러면 전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첫 번째 줄 끝에 313조 각 당사자. 각 당사자는 누굴 얘기해? 설정자나 전세권자 이 말이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바로 옆 가운데 소멸을 통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누가 통과하든지 간에 누가 통과하든지 간에 6개월이라고. 근데 여러분 봐봐. 자,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서 내가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 우리가 통고하고 소멸 통고란 말하고 또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죠? 소멸 청구하고 같다 틀리다. 소멸 청구하고 청구란 말하고 통고란 말하고 같다 틀려. 전혀 달라요. 통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여기는요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여기는요 유예 기간을 줘 안 줘? 유예 기간을 줘 안 줘? 그럼 생각을 해봐. 청구는 뭐냐면 월세를 2달 연체해서 월세를 2달 연체하면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통고해야 돼, 청구해야 돼? 그러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2달 더 살다 나가라 해야 돼? 오늘 당장 나가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을 안 주는 거죠. 당연히 잘못한 놈한테, 왜 잘못한 사람한테 기간을 주면은 또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나가라면 안 되죠. 나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줘야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봐봐. 갑하고 하고 아무 말 없이 법정갱신 됐어. 이런 법정갱신이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나가라고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공손하게 해야 돼. 통고는 공손하게.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방 빼달라고 이렇게. 알겠죠? 근데 월세 안 내는 놈이 있어. 월세 안 내는 놈. 오락해가지고 앞에 서락해가지고 엉덩이를 쥐어차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엉덩이 쥐어차. 그걸 뭐라 한다?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법조문을 볼 때 청구라는 말이 나오고 통고라는 말이 나온다고. 통고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봐봐. 임대차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어. 파산 선고. 이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의 뜻이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했어? 아니, 임차인이 사업하다가 망한 게 임대인한테 잘못한 것은 뭐예요? 월세를 안 내야 잘못한 거잖아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것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청구라고 해야 돼요? 통고라고 해야 돼요? 통고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자요.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통고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지금은 이제 법정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할 때 4가지가 있어.
민법의 임대차, 아니요, 민법의 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한꺼번에 4개를 딱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0.5초 만에 끝나요. 자, 전세권 효력이죠? 자, 건물 전세권 효력을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했다.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 딱 거기만 줄고.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어떻게 해? 이런 봐봐. 학생들 계속 있대. 남의 땅 위에다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면 그러면 여러분 땅에다가 남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 이건 죽었죠. 이건 그렇잖아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하고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지.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걸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죠? 이걸 뭐라 한다? 종된 권리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가질 수 없다고.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 가지려면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다 전세나 저당을 잡죠. 그럼 이 전세나 저당권은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다? 지상권하고 임차권으로 돼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의해서 경매가 돼서 경락을 받죠. 을이 경락을 받죠. 그럼 을은 건물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경락받는다? 지상권하고 임차권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야 돼? 187조 경매,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 지상권하고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거기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동그라미, 그러면 주된 권리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은 전세권이라는 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줄고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 이렇게. 그 다음에 2항이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 줄거 봐. 이퀄 지상권자, 그 다음에 뭐다? 임차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거기다가 2항에다가 전세권 설정자에다가 지상권자, 임차권자라고 쓰라고. 어딘지 몰라요? 304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그게 돼 있죠? 그 전세권 설정자는 거기에다가 지상권자, 임차권자라고 쓰라고. 노노노노노. 그냥 써. 썼어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거 지상권 설정이야. 누가 지상권 설정이야요? 갑이 지상권 설정이야죠. 갑이 설정이야죠. 갑 땅에 대해 지상권이 있으니까. 이 을을 뭐라고 그래? 지상권자.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 그러면 뭐 돼요? 이 을은 뭐예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지만 을은 땅에 대해서는 뭐다? 지상권자, 임차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말을 봐봐, 말을. 지금 나는 갑하고 을을 지금 얘기해서 봐봐. 이제 을하고 A하고 봐봐. 을하고 A하고 보면 이 을이 건물을 짓고 나서 A한테 전세를 줬죠? 그럼 이제 A가 누구죠? 전세권자죠? 그럼 이 사람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자, 동포 여러분. 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고요. 자,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그럼 뭐라 한다? 갑하고 을은 임대차죠? 그러면 갑은 을하고 관계에서는 뭐죠? 임대인이죠? 을은 갑한테 임차인이죠? 을이 지금 병한테 뭘 줬죠? 전대차를 줬죠? 이거 전대인이죠? 전차인이죠? 자, 그럼 봐. 갑하고 을하고 보면 땅에 돼 있으니까 갑은 지상권 설정자죠? 여기는 지상권자죠? 이 사람이 건물 지었죠? 건물 지어가지고 전세를 줬죠? 전세 줬죠?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을은 건물로 보면 전세권 설정자, 땅으로 보면 지상권자. 이해됐나요, 지금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지. 자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극적 인용 의무라는 거 뭐냐? 전세권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거기까지 줄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얘기해요. 필요비.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부담해, 전세권자가. 거기다 여러분요, 뭐라고 쓰냐? 옆줄 긋어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 부담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을 해. 자, 거기다 다시 써. 거기다 뭐라고 쓰냐?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해. 이퀄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 부담이에요. 왜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필요비를 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임대인이 필요비란 말이 뭐죠? 필요비를 최소한 물건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수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적극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10조는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계량 동그라미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박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 소유자의 선택 줄고 너무너무 중요해. 소유자를 뭐란다?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 소유자를 회복자라고 그래. 누구를 얘기한다? 오케이. 전세권 설정자. 시험은 항상 뭐라 나오냐? 전세권자의 선택이라고 나와. 전세권자가 아니고 항상 유익비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야. 소유자 또는 회복자. 소유자 또는 회복자. 그러니까 이런 봐봐. 임대차에서는 누구의 선택? 임대인의 선택이죠. 임차인이 아니고. 전세권에서 누구의 선택?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소유자 누구의 선택? 회복자. 그러니까 민법의 대원칙이니까 그때 가서 암기하지 말라고. 유익비는 언제나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지상권의 경우는 누구의 선택? 지상권 설정자. 오케이. 자요, 이항은요. 유익비 박스에 유익비의 경우에 맨 끝에 상환기간은 허여해. 유익비, 필요비 그러면 절대 안 돼.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란 말이 없어.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여해. 허여에다 써. 유치권 X. 허여했다는 것은 변제기가 유예된단 말이니까 유치권이 소멸을 해. 그리고 필요비에는 허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알죠? 뭐만 나와? 유익비만 나와. 자, 그 다음에요.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전세권이 소멸할 때 유익비 상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전세권 회복자한테 청구한다. 회복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그래서 소멸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멸 당시 소유자. 알겠죠? 비용은 항상 누구한테 한다? 비용은 항상 누구한테? 비용 청구를 언제나 회복자한테 청구한다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봤었죠? 거기 보면 유치권 행사 중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발생하죠? 그럼 필요비나 유익비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회복자,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한테 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 중에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을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비용은 항상 회복자 또는 누구다? 소유자한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렇게. 자요, 5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2번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때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다가 여러분요, 양도 금지 특약이죠? 양도 금지 특약에서 플러스 등기해야 대양. 그 다음에 1번 봐봐. 1번 전세권의 양도나 임대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양도 임대 등 되어 있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은 전세권을 무조건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플러스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가능. 우리가 임대차하고 다른 거라고. 임대차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3번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금지 특약 위반 1번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소유하지 않을 때 줄고요. 첫 번째 끝에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딱 봐봐 이 말이 잘했어 잘못했어? 이퀄 귀책 사용. 그러니까 소멸 통고해야 돼 청구해야 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소멸을 청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지금이요. 알겠죠? 그래서 청구한다. 그 다음에 뭐도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 효력이죠.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줄고, 거기까지.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써, 밑에다 써, 바로 밑에. 전세금 반환 청구, 이렇게. 전세금 반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전세권 양수인은 그 다음에 줄거야 되겠죠.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맨 끝에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양도 동의가 없더라도 거기를 가로 동그라미 하고 써. 거기다가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런데요, 전세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전전세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 이런 것은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야. 전전세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우리가 전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으면은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 전세금 1억이고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요. 여기서 5월 1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전세권이고 이건 전전세거든요. 전이란 말, 전대차라든가 전전세는 항상 원전세권, 원전세권이 있죠? 원전세권이 있으면 원전세권 안에 전전세권이 있어. 그러니까 원전세권 안에 전전세권이 있으니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것만 딱 하나 말면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뭘까요? 전전세요. 전전세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가운데 줄과 이 기억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뭐는 필요가 없다?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게 중요해. 동의 필요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원전세권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일권주의의 예외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전전세권도 그렇다. 니은 원전세권의 전속기간 내 줄긋고, 알겠죠? 원전세권의 전속기간 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왔나? 전전세금도요. 전전세금도 잠깐만 안 나왔네. 그다 써. 뭐라고 쓰면 나왔네. 바로 옆에 있네.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왜요? 원전세권보다 전전세가 더 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원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줄곧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다. 써 거기다가 동의 있는 전차인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동의 있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는 없으나 의무는 있다. 권리는 없으나 차임 지급 의무는 있단 말이에요. 의무는 있어. 의무는. 그런데요, 전세는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데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는 권리는 없지만 뭐는 있다? 의무는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장은요, 니을의 맨 끝에 전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경매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다시 이제 경매청구 됐죠? 그러면 경매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 1번. 첫 번째 줄 끝에 가운데.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두 번째요. 원전세권 설정자가 두 번째 줄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여러분요, 앞에다가 전세권 소멸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앞에다 하나 더 써. 전자 하나 더 붙여. 전세금 반환을 지체. 전세금 반환을 지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원전세권 설정자가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을 지체.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때 경매를 청구해. 자, 지금부터는 이제 7번부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의 분리양도 여부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은요, 전속하는 동안 줄고,
존속하는 동안 첫 번째 끝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거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요. 가운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두 번째 끝에 양도할 수 있다. 그 정도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봐봐, 8번. 8번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전세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첫 번째요. 1번의 가운데요.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여기 전세권의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자, 다음에 2번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줄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딱 거기까지만. 추심명령 바로 밑에 추심명령 바로 밑에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퀄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상대위. 그래서 압류였죠. 물상대위 옆줄 긋고 우선 변제권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변제권 행사. 왜요? 전세권자가 받을 순서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물상대위 옆줄 긋고 우선 변제권 행사. 그런데 이 3번에요. 3번에 여러분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2번인데 2번 밑에 또 2번인데 그냥 3번이에요. 알겠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거기까지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 부담한다. 끝까지 줄고 가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용익권의 전세권은 전속기에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압류가 있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압류 등이 없으면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알겠죠? 지금 이 그림. 자, 동시행이죠. 여기 동시행은 여기 우리가 기간이 만료되죠? 만료. 자, 봐봐.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소멸.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그다음에 바로 옆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여기서 뭔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그런데 여러분요, 첫 번째 줄 밑에 첫 번째 줄 가운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두 번째 줄 맨 끝에 제공을 받지 아니한 이상. 지금 줄었어요? 그럼 세 번째 줄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바로 밑에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거기다 써. 맨 끝에다 써. 동시이행. 이렇게 쓰고 동시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시행이니까. 왜냐면 말소 등기 서류까지 줄 때 알죠?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경매 청구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줄고 전세금 반환 지체 이퀄 이행 지체 이퀄 채무 불이행. 옆줄 긋고 경매 청구죠. 지체했단 말은 이행 지체죠. 이퀄 채무 불이행. 옆줄 긋고 경매를 청구하죠. 그래서 맨 끝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로 여기다 닫고 맨 끝에 써 가로 여기다 닫고 담보 권능이죠. 이걸 담보 권능. 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줄었어요. 바로 옆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세 번째 맨 끝에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알겠죠? 동시행은 항상. 자, 건물의 일부. 자, 일동의 건물의 일부 딱 거기 박스. 일동의 건물의 일부 박스에서요. 경매 신청하고자 한 경우 줄고 경매 신청. 알겠죠? 경매 신청하고자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자, 옆쪽 그다 바로 써. 나머지 건물 부분 또는
건물 전부에 대해, 나머지 건물 부분 또는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 X. 경매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경매 청구 X.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건물 일부 박스에 건물 일부. 두 번째 줄 가운데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단 말이 뭐냐? 바로 밑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맨 끝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바로 앞에 맨 끝에 2번에 139페이지 2번에 맨 끝에 줄 우선 변제권 박스. 우선 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 가능. 우선 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 가능해요. 자, 전세권의 소멸이라 보세요. 불가항력으로 소멸이죠. 불가항력으로 보면 자, 1항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줄거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시. 일부가 했어요. 일부만 해. 일부 줄거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가로 여기 닫고 불가분성의 예외. 자,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죠. 되겠죠? 자, 첫 번째 끝에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제1항 315조 1항 맨 끝에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할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